네, 안녕하세요. 자, 5강에서는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비스가 무엇이냐? 좀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항상 이해를 하려면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의 학술적 정의는요, 시험에서 매우 출제가 잘 돼요. 거의 돌아가면서 매주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CS 리더십 관리사는 학자를 묻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했죠. 바로 또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서비스가 뭐냐? 서비스가 뭐냐? 그러니까 제조업은 어때요?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펜이에요. 펜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비스를 참 정의하기는 애매해. 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무형적인 특성, 그리고 되게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특성 때문에 뭔가 서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학자들은 뭔가 자기의 이론을 어때요? 자기의 이론을 좀 펼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외에 또 많은 학자들이 서비스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로 대표적인 학자들만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레티넨이라는 학자, 좀 순서대로 볼게요. 자, 라스멜이라는 학자를 보면, 자, 라스멜은 66년도에 제안한 정의인데, 서비스란 시장에서 판매하는 무형의 제품으로, 네, 무형이죠. 무형의 제품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실질적인 정의이죠. 그래서 당연히 무형이기 때문에 어때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유형의 상품인지 무형의 상품인지로 구분을 했다. 그러니까 좀 사실적인 정의죠. 실질적이고 좀 사실적인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배솜. 좀 시간이 지나서 배솜은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서비스란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자, 여기서부터 뭐예요? 활동이 나오죠. 활동, 퍼포먼스. 그리고 만족. 그리고 혜택으로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판매할 수 있는 걸 말한다. 판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서비스는 무형이에요. 무형이에요. 손에 만지지 않는. 근데 70년대로 와서 이 배솜이라는 사람은 서비스도요,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는 거죠. 판매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좀 획기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바로 판매하는 건 뭘 판매하는 거죠? 활동, 만족, 혜택을 바로 판매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서비스다. 그러니까 서비스도 판매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서비스는 뭘 판매한다고요? 활동. 그리고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거. 그리고 고객에게 베네핏, 혜택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때부터 뭐냐? 서비스가 부가가치 원천으로 떠오르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베리는 이제 80년대 베리는 제품은 유형물, 고함물, 그리고 객관적인 실체인 반면, 그쵸, 제품은. 근데 서비스는 뭐라고 했죠? 또 무형의 활동이나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활동 있죠? 활동이라고 그랬죠. 활동. 그리고 노력이다. 즉 어떤 노력이냐? 서비스 제공자나 또는 서비스 기업이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라는 거죠. 노력이다. 활동이나 노력이다. 그러므로 구매하는 대상이 본질이 유형적인가 또는 무형적인가의 여부로 판단된다. 당연히 뭐 유형적인 거는 제품이 될 것이고 무형적인 거는 바로 이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형적인 거는 바로 이 활동과 노력이라고 보았다. 다음에 이제 레티넨 보도록 할게요. 레티넨은 고객 만족을 제공하려는 고객 접촉 인력이나 장비의 이게 좀 중요하죠. 상호작용, 인카운터라고 하죠. 상호작용 결과 일어나는 활동. 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활동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활동이라는 거는
현재 접점에서 현재의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는 레틴에는 상호작용, 결과라고 했어요. 결과 일어나는 활동 또는 뭐 일련의 활동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거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항상 서비스라는 건 어때요? 서비스라는 거는 접점이 있어요. 접점에서 누가? 고객과 그리고 직원 또는 뭐 기업이 뭐를 하는 거죠? 항상 상호작용하는 거죠. 상호작용. 여러분들 상호작용이 나오면 항상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인터랙션이잖아요. 즉 A와 B가 꼭 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2명 이상이 만나서 인터랙션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서비스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할 때 상호작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그냥 주로 접점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구나 라고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점에서 고객과 직원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하나의 이런 활동이 될 수 있어요. 퍼포먼스라고 하죠.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난 활동의 결과로 당연히 어때요? 상호작용의 결과는 뭐예요? 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유는 고객에게 최종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바로 뭐다고요? 이게 바로 서비스다. 이게 바로 서비스다. 라고 레틴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틀러는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상대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나 혜택 또 나오죠? 활동이나 혜택으로 무형적인 것이며 소유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틀러라는 학자가 언제 제시했죠? 1988년에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제시했던 학자들의 어떻게 보면 엑기스, 핵심, 엑기스만 쫙 뽑아서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틀러의 정의가 좀 많이 쓰입니다.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겠죠. 직원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 상호작용 활동이나 그 결과 일어나는 어떤 혜택이죠. 혜택으로 무형적이며 소유될 수 없는 것으로. 이거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기능적인 설명이죠. 기능적 설명이죠. 기능적 설명. 그러니까 이 설명은 주로 이제 과거의 설명이었다면 이 활동 혜택은 이제 좀 더 70년대 넘어와서 제시되었던 설명이죠. 자, 이거는 그 전에 70년 전에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인 설명이라면 활동 혜택은 70년대가 되어서 70년대에 제시된 정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둘을 좀 결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코틀러라는 사람은 아까 응축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의 그런 정의들을 쭉 응축해서 핵심만 쫙 뽑아다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세 파트예요. 1파트, 2파트, 자, 세 파트. 뭐냐면, 자, 물리적인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다. 뭐냐면, 제품이잖아요. 제품이 주가 되죠. 여기에 뭐가 부가적으로?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요. 따라갈 수도 있고, 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는 뭐죠? 순수 서비스로 또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틀러가 88년도에 왜 이 물리적 생산물과 결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들 제품의 서비스화 또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경영 환경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경영 환경이기 때문에 미국은 훨씬 더 앞서갔죠. 예, 앞서갔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제품의 서비스와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다. 물리적 생산물과 결부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순수 서비스일 수도 있다라고 코틀러는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의 학술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핵심은 좀 이거다. 자, 서비스는 뭐라고요? 서비스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서비스는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활동 그리고 혜택, 네, 혜택.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 정의를 많이 쓰죠. 활동이고 혜택이다. 자, 다음은 서비스가 지닌 4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 부분은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네. 중요하죠. 또 우리가 서비스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4대 특성 중은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비스의 4대 특성 보면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서비스의 4대 특성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4대 특성을 모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각각의 의미까지도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전체를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거나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무형성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무형성이라는 건 뭐죠?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죠. 예, 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형이기 때문에 맛보거나 냄새를 맡아볼 수도 없다는 거죠. 구매하기 전에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맛보거나 냄새를 맡아볼 수 없다.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무형성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무형성이란 말은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유형의 제하보다는 당연히 인식이 어렵죠. 인식이 어렵다. 시험에서는 쉽다. 이렇게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됐는데 아니죠. 그리고 아까 있죠. 주관적이다. 무형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라는 거. 일단 무형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당연히 어떻죠? 모방이 쉽습니다. 모방이 쉽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가격 정책이 어렵다. 이 얘기를 좀 우리 수험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모방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모방이 쉬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비스는 무형적인 특성으로 뭐가 어렵죠? 특허 내기가 어려워요. 네, 특허 내기가. 왜? 서비스는 아까 우리 했죠. 뭐라고 그랬죠? 행위라고 그랬죠. 행위. 만약에 내가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발하게 무슨 서비스 하나를 냈어. 창의적으로.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그런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특허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왜? 활동이거든요. 행동. 서비스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성과가 좀 올랐어. 고객이 만족돼서 성과가 오르다 보니까 옆에 있는 병원이 얼른 우리 거를 벤치마킹해서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무역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특허 낼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는 뭐라고 그러죠? 활동이다. 활동. 퍼포먼스. 예.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모방이 쉽고, 그리고 어때요? 당연히 특허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요. 집이다. 집은 어때? 실제적이죠. 그러니까 담보, 계약서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가 있지만 무형성은 어때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어때요? 가격 책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예로 압구정역에 내리면 정말 많은 그런
성형외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성형외과가 있는데 정말로 내가 만약에 쌍꺼풀 수술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성형외과를 갔는데 거기서는 쌍꺼풀 수술을 6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100만 원을 하고요. 또 다른 성형외과는 150만 원을 내. 2배죠. 2배. 실제로 그래요. 2배인데 그럼 이 가격 책정을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그럼 이 병원에서 내가 병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의료진의 경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학력으로 할 것이냐. 응? 그리고 그 병원에 위치해 있는 위치. 압구정이니까 임대료가 비싸. 뭐 위치로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의료 장비를 되게 비싼 걸 써. 네, 의료 장비. 또는 뭐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인건비. 또 병원을 지을 때 뭐 인테리어 비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들어가서 가격을 책정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고로 뭐냐면 이 서비스는요, 한마디로 가격 책정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A, B, C, D 성형외과의 쌍꺼풀 수술이 비용이 어때요? 다 각양각색이다라는 거죠. 예. 내가 그냥 이 가격 매기고 싶으면 이 가격 매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이 분야에는 최고의 실력자야. 그러면 그냥 최고의 비용을 매기는 거죠. 뭐 이런 중고 기준이 좀 없죠. 그래서 가격 정책이 어렵다. 근데 제조업은 반면 어때? 쉽죠. 예, 제조업은 원가 대비 다 공정에 의해서 가격을 내기가 좀 수월하다라는 거죠. 수월한데, 자, 이러한 그런 무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 해야겠어요? 말 그대로 유형화 시키는 거죠. 눈에 보이게끔 유형화 시키는 거예요. 즉 유형적 증거와 유형적 심상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병원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자,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때요? 의료진의 양력, 뭐 수료, 어디서 뭐 수료했는지 쫙 이렇게 양력이 써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뭐죠? 다 유형적 증거죠.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의료 서비스가 이제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진들은 본인의 학력이라던가 경력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뭐 성형외과, 그래, 성형외과 가면 요새는 다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성형 전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리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전후를 비교하게끔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뭐예요? 유형적인 그런 심상,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뭐 어떤 상을 받았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또 이렇게 상장이 이렇게 크게 걸려 있잖아요. 예. 뭐 품질, 뭐 공로상을 받았다. 뭐 장관상을 받았다. 다 이런 것들이 다 유형적 증거이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사례로 뭐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뭐 무형성을 극복하기 위한 뭐 유형적 증거에 해당이 되는 거는 하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공간적 배치, 눈에 보여지죠? 공간적 배치, 기능성, 그다음에 기술적인 요소, 그다음 보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뭐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죠.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팜플렛, 뭐 배너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유형적인 증거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자극하여 강력한 이미지를 창출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우선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전 커뮤니케이션 할 때 했죠. 구전은 비상업적인 정보원으로서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뭐가 높다고 그랬죠? 네, 신뢰가 상당히 높다고 그랬죠. 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형성이라는 전제는 뭐냐면 이 서비스를 구입할 때 뭐가 항상 따른다는 거죠? 리스크가 따라요.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바로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자극해서 강력한 이미지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구전 커뮤니케이션은요, 물론 제조업이라던가
서비스업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러한 서비스업,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에서는 매우 매우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또 열심히 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던가 뭐 사회 공헌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그 기업의 이미지를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 왜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있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본인의 그 기업의 브랜드 파워, 브랜드 파워 이로써 이미지 관리를 꾸준히 함으로써 어때요?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맥도날드. 맥도날드 많이 이용하시죠? 햄버거 좋아하니까. 맥도날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매장 자체가 매우 깨끗하게 관리를 해요. 맥도날드는.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표준화된 가격 정책. 어딜 가나 세계 어딜 가나 가격이 그 나라의 물가 수준에 맞게끔 매겨지죠. 물론 우리나라의 맥도날드는 전 지역을 가도 어때요? 가격이 표준화돼서 똑같죠. 그러니까 가격이 표준화돼서 똑같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신뢰감이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산 비싸. 그럼 어때요? 사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이미지 관리를 하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이 맥도날드는 직원들에게 항상 뭐를 강조하냐면 미소를 강조를 해요. 미소. 물론 이제 패스트푸드점이다 보니까 뭐 직원들이 고객을 만나는 시간이 짧지만 바로 순간순간 접대할 때 항상 웃고 응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맥도날드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복장이 어때요? 유니폼을 입고 있죠. 맥도날드에 가면 유니폼으로 깔끔한 복장으로 고객들을 또한 응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맥도날드가 취하는 기업 이미지 관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질성 보도록 할게요. 이질성. 말 그대로 이질성이라는 거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직원이 다르다. 그냥 고객이 다르다. 그리고 상황이 다르다. 여기서 크게 직원과 고객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도요. 직원마다 어때요?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요.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해도요. 뭐예요? 고객의 상황이라던가 감정 상태에 의해서 또한 다르다라는 거죠. 또는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그 시점에 의한 상황에 또 의해서도 서비스가 다르게 전달이 되더라. 이게 바로 이질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이질성이 생길 수밖에 없냐. 서비스는 대부분 누가 하죠? 바로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은 서비스란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근데 이러한 이질성이라는 건 주로 경제적 요인, 뭐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이라는 거는 뭐 경제력이죠, 경제력.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력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뭐 사회적인 위치라던가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도 다를 것이고, 또 문화적인 그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수준,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도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서비스의 생산, 그리고 생산하고 인도하는 과정에 당연히 어때요? 여러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많다.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는 뭐 가변적 요소가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가 몇 번 됐는데 아니죠.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연결해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 서비스는 가변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가변적 요소가 많아요. 이 가변적 요소 어떤 이질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다음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질적인 특성으로 뭐가 힘들어요? 표준화와 규격화가 힘들죠. 자, 표준화와 규격화가 힘들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보증이 어렵다는 거. 시험에서는 뭐 서비스 보증이 쉽다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되었어요. 서비스 보증이 어렵죠. 왜? 왜냐면 자, 여기 보시면 계획과 촉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항상 어때요?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짜죠. 매뉴얼을 만들어요. 매뉴얼을. 근데 이 매뉴얼대로 어때요? 서비스를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즉 계획과 촉진이 일치하기 쉽지 않다. 뭐 시험에서는 계획과 촉진이 뭐 일치하기 쉽다.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아니다. 쉽지 않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품질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 두 부분이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뭐 품질 통제가 용이하다. 뭐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표준화, 규격화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보증이 어렵죠.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아요. 즉 이 말은 뭐죠?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책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자, ATM 기계가 있어요. ATM 기계라는 거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좀 젊은 친구들은 잘 사용하죠. 하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기 어렵죠. 물론 지금은 이제 누구나 잘 사용하겠지만 키오스크. 그래요. 지금 이제 키오스크가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젊은 친구들은 잘 사용을 해요. 아직까지. 하지만 어때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키오스크라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질성이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살펴보면 자, 중요한 게 바로 우수한 서비스 요원을 선발해서 훈련시켜서 배치시키는 게 적지적소에 배치시키는 게 중요하죠. 왜? 아까 얘기했죠. 이질성은 직원에 의해서 직원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어떤 능력 차이에 의해서 직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이죠. 역량에 따라서도 서비스가 다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처음부터 우수한 서비스 요원을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현장에 배치한다면 훨씬 더 어때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극복 방안을 아예 뭐냐면 서비스를 표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표준화. 규격화 시키기 위해서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CS 전략론에 가시면 이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어때요? 이 서비스 청사진이 바로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디자인, 표준화시킨 디자인이잖아요. 또는 이제 뭐 서비스 기업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서비스 매뉴얼. 네, 서비스 매뉴얼. 그러니까 서비스 매뉴얼이 어때요? 이 표준화시키는 거죠. 네, 표준화시켜서 만 10명의 직원이 있다. 그럼 10명의 직원이 이 매뉴얼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고객 제한 불평 처리 시스템 구축과 이제 고객 조사를 실시해서 당연히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개선하는 게 필요하죠. 문제점을 발견해서 고객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자, 다음은 이제 비분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분리성이란 뭐냐? 말 그대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다른 말로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데, 즉 제공되는 것과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동시에 일어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누가 참여를 하죠? 참여합니다. 누가? 직원이 참여를 하고요. 고객이 참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분위기가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고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고객과 고객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객이 참여를 하죠.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다음 직원이 참여를 하죠.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고객도 하나의 분위기가 될 수 있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병원의 대기실에서 앉아있는데 진료를 보려고 앉아있는데 다른 직원이 막 이렇게 크게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예, 그 컴플레인 내용을 딱 들으니까 뭐 치료도 제대로 못 해주고 또 좀 잘해달라고 제안을 했더니 듣는 둥 마는 둥 시원치 않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화가 난 거예요. 딱 그 옆에 앉아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 병원에 처음 왔는데 나도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용히 그냥 뒷문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고객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어때요? 당연히 직원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당연히 뭐예요? 성과에 영향을 또한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서비스 기업에서 직원은 하나의 뭐가 되죠? 네, 상품이 됩니다. 상품이 되죠. 상품이 된다. 그래서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 동시성으로 당연히 어때요? 이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 시험에서 뭐 대량 생산이 쉽다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었는데 당연히 어때요? 대량 생산이 어렵죠. 근데 우선 대량 생산이 어려운 이유는 우선은 좀 서비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하게 되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돈식성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어렵다. 그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접점 서비스 요원을 신중하게 선발하고 교육한다. 즉 뭐예요? 접점 관리가 아무래도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고객, 직원이 다 어때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고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은 당연히 뭐예요?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왕이면 좀 유능한 직원을 신중하게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접점에 배치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고객과 고객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고객 관리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에요.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우리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이왕이면 좀 정장 차림으로 방문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고객 하나가 막 슬리퍼에 트레이닝 신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른 고객들에게는 민폐, 즉 분위기를 깨칠 수 있다. 분위기를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분위기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고객 관리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입지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제 분권화를 시키는 거죠. 동시성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가 어려워요?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서울에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이야. 그럼 전국에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좀 제대로 된 환자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한계가 하루에 내가 볼 수 있는 환자들은 한계가 있는데 많이 몰리다 보면 제공되는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환자들도 멀리서 오면 어때요? 힘들죠. 위치가 힘들 수밖에 없죠. 위치가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를 시키는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우리 병원이 너무 잘 돼.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한 두 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에 하나 오픈하는 거예요. 그다음 부산에 하나 오픈하는 거예요. 광주에 하나 오픈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고객들이 분산이 되겠죠. 분산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분권화를 통해서 바로 뭐가 가능해지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분리성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소멸성 보도록 할게요.
자, 소멸성. 말 그대로 소멸성이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사라진다. 소멸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소멸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처럼 재고 형태로 보관할 수가 없죠. 예. 사라지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호텔을 예약을 해놨어. 친구들이랑 파자마 파티를 하려고. 근데 친구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취소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취소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밤 내가 예약한 그 객실은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네, 보관이 안 됩니다. 내가 일본에 가려고, 일본 여행을 가려고, 요새 이제 코로나 풀려서 일본으로 진짜 많이 여행을 가시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항공 티켓을 끊었어요. 가려고. 근데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예약한 항공 좌석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멸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 그대로 뭐냐, 재판매할 수 없다.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상태를 환원할 수 없다. 즉 재판매를 할 수가 없다. 재판매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네, 수요는 뭐죠? 우리의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하는 고객들의 수. 네, 공급,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걸 균형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꼭 소멸성도 그렇지만 그 서비스는 어때요? 되게 계절성이 되게 심하죠. 예. 그리고 계절별로 수요 변동이 심하고 시간별로, 뭐 요일별로 이렇게 시간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라도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게 매우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비스 기업은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매출 관리에 있어서 되게 마이너스, 적자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이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자, 대표적인 게 보게 되면 먼저 서비스 제공물을 변경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물을 변경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그 맥도날드에 맥모닝 한 번이라도 다 이용해 보셨죠? 저도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이른 아침에 강의가 있는 날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면 좀 그냥 아침에 그냥 가서 먹지 않고 강의하면 되게 배고파서 못 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이제 맥도날드 들려서 맥모닝 세트를 사가지고 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 이 맥모닝이 상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요, 아침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사 먹을 게 없으니까. 주로 저녁이나 점심 때 몰렸지 아침에는 되게 한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좀 수익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출시한 게 바로 이 맥모닝 세트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좀 올리고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 고객과의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좀 많이 붐비니까 이 시간대는 좀 피해 주세요라고 해서 고객을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시키는 거. 그다음 서비스 제공의 시간과 이치를 수정합니다. 만약에 이제 막 저녁 때 좀 손님이 많이 몰린다. 그럼 저녁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우리는 좀 아침에 손님이 별로 없는 업종이다. 그러면 좀 늦게 문을 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위치. 만약에 손님이 확 몰리는 시간대에 내가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식 매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해요. 매장. 그 규모로는 다 수용하기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 그 가게 앞에 마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때요? 이용하는 거죠. 마당에다가 거기다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또는 테라스에다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수용하는 거죠. 네, 수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을 차별화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 저조 할인. 아침에는 저렴하죠. 손님이 없으니까. 저조 할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렌터카 같은 거 어때요? 렌터카. 주중에는 좀 저렴하잖아요. 하지만 주말에는 어때요? 좀 비싸죠. 비싸죠.
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가격을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